네, 2016학년도 과학과 A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요. 가는 예비교사 A가 실시한 열의 이동에 대한 수업 개요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나는 예비교사들이 협의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실험 장면을 보고 한번 직관적으로 이 문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찬물은 미지근해지겠죠. 그리고 따뜻한 물도 미지근해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낮은 찬물은 온도가 조금 높아지고, 반대로 온도가 높은 따뜻한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지겠죠. 왜 같아지느냐? 바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이 이동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한 강론 복습이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해 본 내용이 이 지문가의 정리하기 단계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정리하기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 기억, 찬물은 온도가 높아지고 따뜻한 물은 온도가 낮아져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을 보시면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반괄호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정리 단계에서 실험 결과 기억으로부터 결론 니은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 주요한 기초탐구 기능이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쓴 이유를 온도와 열 개념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기초탐구 기능을 묻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지도서 총론에서 공부했던 이와 같은 6가지 기초탐구 기능을 일단 띄워보겠습니다.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이었죠. 자,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이 기억에서 니은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기초탐구 기능이 무엇인지만 고르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기억 니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찬물은 온도가 높아지고 따뜻한 물은 온도가 낮아져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다는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이 기억에 해당하는 기초탐구 기능을 먼저 골라본다면 이 6가지 중에서 뭐죠? 네, 바로 관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니은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필요한 기초탐구 기능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요. 알아내야 하는데요. 니은을 보시면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 즉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관찰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초탐구 기능이다라는 뜻이고, 달리 말하자면 관찰을 먼저 했죠. 이 관찰한 사실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포착해내고 파악해내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탐구 기능을 쓰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추리라고 써야 하겠죠. 따라서 일단 동그라미 A는 추리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추리인지 그 이유도 써야 하는데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고 하면 온도와 열 개념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라는 것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정답은 추리인데 왜 추리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추리야 라고 이 추리의 개념을 어느 정도 설명할 텐데요. 이 추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관찰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추리이거든요.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설정해 보자면 관찰, 설명 이렇게 키워드를 설정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살만 붙이면 되는데 그 살을 붙일 때 온도와 열 개념과 관련지어서 살을 붙이는 거죠. 바로 물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열의 이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추리야. 이렇게 온도와 열의 개념을 포함해서 정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근거는 탐구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서 총론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괄호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괄호 2번. 나의 보기 디귿에서 비읍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2가지 찾아 기호를 쓰고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하는 전형적인 과학과 강론 유형 문제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귿인데요.
10도씨 물 100ml와 40도씨 물 200ml를 접촉시키면 중간 온도인 25도씨보다 온도가 낮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 10도씨, 40도씨, 그러니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양이 다르죠.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양을 같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도씨 물이 200ml가 아니라 100ml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도씨 물 100ml와 40도씨 100ml 양이 같아요. 자, 이것을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도씨와 40도씨니까 10도와 40도의 중간 온도가 되겠죠. 10 더하기 40 나누기 2를 하면 25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따뜻한 물이 100ml가 아니라 200ml였죠. 따라서 따뜻한 물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25도가 아니라 25도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25도보다 온도가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었고요. 바르게 고쳐 쓴다면 중간 온도인 25도보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고쳐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예비교사 C의 말을 보면요. 실험 과정에 1과 달리 비어있는 비커에 찬물이 담긴 플라스크를 먼저 넣은 후에 따뜻한 물을 비커에 부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비교사 A의 말이 보기 리을인데요. 자, 그렇게 하면 비커에 물을 붓는 동안 따뜻한 물의 온도가 금방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비교사 A의 리을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네, 이 리을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왜냐고 하면요. 따뜻한 물이 어느 정도의 양을 갖추고 있을 때 이 특정한 양의 차가운 물과 만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의 양을 갖추고 있는 차가운 물이 있는데 여기에 따뜻한 물을 아주 조금씩 붓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따뜻한 물이 0에서 1mm, 2mm 이렇게 채워지는 그 순간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에는 이 따뜻한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일정량의 차가운 물과 만나게 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의도한 관찰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냥 실험에서 제시한 그대로 따뜻한 물을 비커에 담아 넣고 그리고 찬물은 둥근 플라스크에 담아 넣고 이 둘을 동시에 만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방금 설명해드린 이 내용은 2009 개정 지도서 강론 쪽에서 관련 설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맞는 내용이고 출제 근거가 지도서 강론이죠. 자, 다음으로 예비교사 B의 말을 보면 10분이 지나도 찬물과 따뜻한 물의 온도가 같아지지 않았던 모둠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예비교사 A의 말 중에 보기 미음이 있는데요. 이어서 보시면 그런 모둠이 있었나요? 두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하여 결국 온도가 같아짐을 예상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관찰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온도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네, 이 미음은 옳은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지도서 강론에서는 실험에서 온도가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때까지 온도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온도 변화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온도가 같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 여유가 더 된다면 관찰 시간을 늘려서 온도 변화를 더 알아보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미음도 옳은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읍을 보시면 찬 물질의 냉기가 따뜻한 물질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 키워드는 아마도 냉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냉기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오개념이죠. 그러니까 냉기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동하죠? 네, 열이 이동하는 거죠. 따라서 고쳐 쓰기를 비읍 틀렸고요. 따뜻한 물질의 열이 차가운 물질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쳐 써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근거가 지도서 강론인데요. 자, 이 내용과 관련된 2015 개정 강론 단원을 소개해드리면 운동과 에너지 영역의 5학년 1학기 2단원 온도와 열 단원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이와 같이 차가운 물이 담긴 음료수 캔을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에 넣고 각각 두 물의 온도를 측정해보는 활동을 했었죠. 자, 온도 측정을 해보면 따뜻한 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그리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반대로 점점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두 온도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같아지느냐? 즉 학생들이 이러한 온도 변화를 관찰해보고 그 관찰한 사실 뒤에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는 것이니까 이와 관련된 탐구 기능은 추리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제가 강론 강의에서도 소개해드렸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5개념인 냉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예를 들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온다, 이러한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과학에는 냉기라는 과학적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따뜻한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은 맞지만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냉기가 이동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5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 9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A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요. 가는 과학 개념을 이용한 글쓰기 수업에서 제시한 쓰기 과제와 학생의 글이고, 그리고 나는 학생 글에 대하여 지도교사와 예비교사가 협의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반괄호 1번 문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괄호 1번 문제를 보시면 가의 기억에 표현된 내용에서 과학적 오류가 무엇인지 쓰고, 그리고 니은에서 바다 표면의 수증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보기 기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의 글 중에 일부인데요. 기억은 아가미로 물을 걸러 마시고 있는 고등어 친구도 있어요 라고 학생이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아가미로 물을 마시나요? 네, 아가미로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거죠. 따라서 정답으로 아가미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과학적 오류이고 아가미로는 숨을 쉰다. 이렇게 정답안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서 다른 물친구를 만나면 구름이 된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떤 그 과학적 개념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만한 두루뭉술한 표현이다. 즉 과학적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이 구름이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와 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일단 설정해 봐야 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수증기, 물방울 또는 얼음알갱이, 응결,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바다 표면인데요. 이 바다 표면에는 물이 있죠. 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는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이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는 기온이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는 팽창하고요. 그리고 기온은 내려갑니다. 이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되거나 또는 얼음알갱이 상태로 변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되는 거죠. 자, 이 구름에서부터 비와 눈이 내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는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이 합쳐지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면서 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얼음알갱이가 크기가 커지면 무거워서 떨어질 텐데 이 얼음알갱이가 떨어지면서 녹으면 비가 되고요. 그리고 녹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이러한 내용을 모두 정답안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으로 바다 표면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응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인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된 2015 개정 강론 단원을 소개해드리면요. 이 둘 중에 먼저 기억은 생명 영역의 3학년 2학기 2단원 동물의 생활이라는 단원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단원에서는 물에 사는 동물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제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강론 단원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과 관련된 2015 개정 강론 단원은 5학년 2학기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지구와 우주 영역의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에서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이 A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글쓰기라는 소재를 빌려와서 여러 영역의 단원을 섞어놓은 그러한 통합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과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의 디귿에서 A, 주위 표피세포와 달리 공변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이 무엇인지 쓰고, 그리고 B, 여름의 숲속이 증산작용에 의하여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물의 상태 변화와 관련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된 2015 개정 강론 단원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생명 영역의 6학년 1학기 4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가로 2번 문제의 키워드는 증산작용과 공변세포인데요.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강론 복습 삼아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공변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변세포 두 개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바로 기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공은 잎에 도달한 물이 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요.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공을 하루 종일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하면 그 식물체 내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지겠죠. 따라서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이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열고 닫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공변세포이고요. 이 공변세포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이 엽록체가 공변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기공을 열고 닫게 하냐고 하면요. 이 엽록체에는 빛에 반응하는 엽록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하고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삼투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삼투압이 높아지면 주변 세포들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엽록체가 주변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공변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안쪽 세포벽이 있고 바깥쪽 세포벽이 있는데요. 이 세포벽의 두께를 확인해 보면 안쪽 세포벽은 조금 더 두꺼워요. 그리고 바깥쪽 세포벽은 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삼투압이 높아져서 이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와서 팽창하게 되면 이 공변세포는 세포벽이 더 얇은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2015 개정 강론에서는 이러한 공변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지는 않고요. 그냥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정도만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공변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명칭을 쓰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뭐죠? 정답은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B는 여름 숲속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물의 상태 변화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주 더운 여름 날씨에 숲에 가보면 시원하죠. 왜냐하면 식물체 내부의 물이 잎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수증기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 변화를 할 때 주위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숲속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따라서 정답으로 식물체 내에 물이 잎 밖으로 빠져나갈 때 수증기로 변해서 열을 빼앗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의 상태 변화와 관련해서 그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반과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의 수업 과정에서 실험이 사용된 방식은 학생의 능동적인 과학 지식 구성에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학생의 능동적인 과학 지식 구성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꾸어 말하면 학생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이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 과정을 보시면요. 자, 1번에서 교과서에 있는 공변세포와 기공의 모양을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설명이 끝난 뒤에 실험 순서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제시한 실험 순서에 따라서 달개장풀 잎의 연구 표본을 현미경으로 학생들이 관찰하도록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관찰한 공변세포와 기공의 모양이 교과서와 같은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현만 우리가 보아도 이 수업 과정이 학생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실험이 사용된 방식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수업 과정이 학생 수업의 실험이 아니라 교사 중심의 실험이다. 이와 같이 조금 더 다듬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정교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제 근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정 원문의 교수학습 방법 파트나 아니면 지도서 총론의 실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알고 있다면 이 수업 과정이 학생 중심의 탐구 실험이 아니라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다 세련되게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출제 근거는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에서 교수학습 방법 파트에 실험 실습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015 개정 지도서 총론 쪽에서도 실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확인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 실험의 목적을 살펴보면 추상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강의나 독서로 알게 된 추상적 지식과 관련된 현상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6학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출제 근거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에는 수능형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2016학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이 지도서 총론이나 지도서 강론이라는 그 출제 근거를 충실히 인용하거나 아니면 소폭 재구성한 문제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중에서 먼저 지도서 총론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전형적인 지도서 총론 유형인 탐구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지도서 강론 쪽을 보면 열의 이동과 관련해서 실험 지도상 유의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증산작용과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있었는데 여기까지 4문제는 교사 수준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쪽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학생 수준의 정리 내용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학년도에는 특이하게도 하늘색으로 표시한 교육과정 원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실험 실습 지도와 관련된 문제였죠. 하지만 그 문제에서 언급된 확인 실험이나 탐구 실험에 관한 내용은 그 과학과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도서 총론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등임용고시 과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습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실전 과학과 문제는 교육과정 원문에서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에는 학습 화력을 지도서 강론에 집중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도서 총론 쪽에서도 전형적인 출제 유형을 중심으로 지도서 총론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